제출제 저항성 유체가 야생화됐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유체를 종자를 수입해갖고 트럭으로 운반하게 되는데 이 운반한 40km 이 거리에 보시면은 이렇게 야생 유체가 막 자라고 있는 거죠. 유체가 얼마나 크냐면요. 이렇게 두께가 몇 cm 되는데 유체가 원래 1년생 아닙니까? 그죠? 그냥 풀같이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자라가고 이렇게 풀이 됐습니다. 거기 봤더니만 제출제 두 가지 내성을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교잡해갖고 제출제가 한 개가 두 개, 세 개 복합 내성을 막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자연의 상태에서. 이게 생태계가 다 망가지는 거죠. 보세요. 유체가 우리나라 만약 이렇다면요. 우리나라 배추, 무고, 브로콜리 전부 다 교잡이 됩니다. 애들하고 유체하고. 그러면요. 우리 김치 전부 다 이제 GMO 배추 가지고 무 가지고 다 담궈야 됩니다.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충분히. 자, 보면요. 또 멕시코는 뭐요? 멕시코는 야생 유전 자원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 야생 멕시코가 GMO로 다 오염됐답니다. 이렇게. GMO로. 그럼 멕시코는 더 이상 원래 수천 년, 수만 년에 가지고 있었던 원래 옥수수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죠? 자, 씨앗의 자유가 없으면 우리의 자유도 없다. 자, 그래서 왜 이 얘기 하냐 그러면요. 몬산토가 글리포세이트를 개발한 회사지만은 세계 1등 종자 회사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IMF 때 우리나라 중앙종묘, 풍명종묘가 세미니스라는 회사한테 넘어갔는데요. 그 세미니스 나중에 누구한테 먹혔어요? 몬산토한테 먹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드시고 어디 물건을 살 때, 고추고 배추고 살 때 로열티가 어디로 가요? 몬산토로 가고 있습니다. 그 얼마나 한심한 겁니까? 그 몬산토가 중앙종묘, 풍명종묘 개발한 종자들이 회사만 개발한 게 아닙니다. 저희가 대학 교수들이 개발해갖고 다 이렇게 준 것들이 많거든요. 그게 하루아침에 전부 다 외국 회사를 다 가버렸어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왜냐 그러면은 몬산토는 종자 1등이지만은 GMO 기술도 1등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GMO하고 종자하고 다 해서 그냥 우리는 몬산토 주는 종자 심어야 되고 몬산토가 주는 농약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뭐냐면 GMO는 농업을 말살하는 핵폭탄이다, 재앙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기억하세요. 유전공학은 유전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겁니다. 자연과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통 교작 방법은 타협합니다. 서로 타협해갖고 제가 이제 감자를 교배할 때요 새벽에 합니다. 새벽에 해야만 성공률이 높습니다. 걔도 새벽을 좋아하더라고요. 낮에 더울 때 하면요 열매 하나도 안 맺힙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면은 서로 짝이 안 맞으면 절대로 열매가 안 맺힙니다. 자연도 그럽니다. 그거는 자연의 법칙이잖아요. 그죠? 그걸 강조를 했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은 실제로 실험해본 결과 이 GMO하고 아닌 거를 넣고 쥐보고 먹으라 그러면 창고에서요 GMO는 안 먹는답니다. GMO만 있으니까 먹지요. 사료로 배고프니까 안 먹는답니다. 심지어는요 이 토마토도 GMO 토마토 주면 이렇게 오 하고 이거 뭐야? 그래서 보시면 여기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동물들이 GMO는 안 먹는 겁니다. 자, 왜 안 먹겠어요? 보세요. 실험 결과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실험 결과 GMO를 먹였더니만 50%의 자녀가 죽었던데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불임이 많이 되고 이런 이유도 GMO 식품이라고 미국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GM 식품 때문에 정자 수도 줄어들고 젊은 사람들 요즘 불임이 많습니다. 그죠? 그런 게 그렇지 않을까. 왜냐하면 실제로 동물 실험에서 나옵니다. 자, 또 다른 결과 보세요. 이거는 감자입니다. 감자 실험인데 1999년에 영국에서 했죠. 영국의 연구소에서 이 감자 가지고 처음에 한 게 뭐냐면은 영국에서 부탁한 거죠. 박사님, 이 감자가 GM 감자인데 안전성 검사를 좀 해보세요. 그래서 이분이 쥐에다가 실험했더니만 암이 막 나오고 막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놀라갖고요. 언론에 발표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잘려버렸어요. 왜냐면은 그 다음에 대신 이분이 그렇게 해서 잘리긴 했지만은 GMO 감자가 시장에서 사라졌죠. 영광한 물이죠.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또 다른 결과 보면은 이렇게 종양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아니, 종양이 암덩어리 생기는데 쥐들이 좋아하겠어요? GM을 안 먹지요? 알았어요? 보세요. 이건 뭐야? 쥐의 고환인데요. 보시면은 GM 옥수수, 콩을 먹였더니만 대종은 이렇게 멀겋게 고환이 좋은데 이렇게 됐어요. 유전자 조작 사료로 먹였더니만 이렇게 고환이. 그리고 그러니까 뭐 고자가 되는데 누가 먹겠어요? 동물들도 자기들도 고자되는 못 참겠죠. 그죠? 당연히. 근데 최근 들어와서 미국에서 이런 유전자를 발견하죠. 터미네이트 유전자. 뭔지 아시죠? 터미네이트. 유전자가 뭐냐면요. 제가 옥수수 오래 심었어요. 여러분 시골에서 옥수수 종자 또 많아갖고 심어 옛날에 그랬잖아요. 근데 터미네이트 유전자는 뭐냐면 몬산토가 그 옥수수에다가 유전자를 딱 넣어놓잖아요. 그러면 옥수수가 이게 다 알맹이 다 열쳤을 때 그때요. 그때 한번 싹 몰치게 되면은 유전자가 싹 발현돼갖고 발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자를 뿌려도 싹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종자를 계속 사게 만드는 거죠. 그게 원래는 어느 연구 회사에서 임신, 뭐라 그래? 컨트라셉티브. 피임약으로 개발했어요. 피임약으로. 그래서 뭐냐면은 남자 여자가 그걸 먹잖아요. 남자 여자가 먹게 되면요, 관계를 하고 난 다음에도 둘 중에 한 사람만 먹으면 된대요. 그러면 정자를 다 파괴해버리는데 정자를 공기계에서 팍팍. 남자 자기 것도 다 파괴, 뭐 여자한테 들어간 거 다 파괴 다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원래는 그렇게 해서 개발한 걸 가지고 터미네이트 유전자로 그렇게 식물에 넣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거꾸로 날라가고 여러분이 날라가고 그것을 여러분 딸이 먹는다 생각해요. 애기를 못 넣는 거예요. 이게 종말살이지. 제가 볼 때는 이 부산행보다도 더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꽃가루에다가 우리가 그 독소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그게 바람에 날라 몇 킬로, 4킬로씩 하거든요. 4킬로씩 하니까 날아가고 우리 호흡기 들어가게 되면은 들어가서 독소 물질이 만약에 발현되면 엄청난 그게 화학무기, 미래 화학무기는 GMO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거는 돼지입니다. 돼지 큰 동물에 대해 돼지다가 했더니만 위가 정상적인 위하고 GMO 먹였더니 이게 다 헐어버렸어요. 자, GMO를 먹게 되면 이 글리포세이트가 뭐냐면 제초잖아요. 가서 위를 구멍을 빵빵빵빵 해요. 물론 감자 드시면 괜찮습니다. 감자 갈아 드시면 낫긴 하지만은 그래도 위를 빵빵빵 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셀라리니 교수 연구인데요. 제가 조금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데, 자, 이 연구는 뭐냐면 2년 동안 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몬산토는요, 사주 했어요. 사주 동물 실험하고는 괜찮다 그런 거예요. 그 말이 됩니까? 사주? 여기 결과 보면 4개월부터 암이 덩어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주부터. 그래서 이 교수님은 2년을 했는데요. 이 교수님이 인터뷰 보니까 이 GMO 식물을 구하기 위해서 1년 걸렸대요. 왜냐하면은 몬산토가 농민들하고 계약했을 때 이 종자는 연구용으로 다른 사람에 주면 안 된다고 있었대요. 법적으로. 그래서 1년 이상 걸려갖고 어렵게 종자를 구해갖고 실험을 했는데 2년 동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 결과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죠. 했더니만 뭐예요? 각종 종양이 발생하고 있고 신장과 간의 손상. 가장 GMO에서 문제가 뭐냐면 모든 동물을 했을 경우에요. 신장하고 간입니다. 여러분 신장, 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간에서 뭐 독소 물질을 다 이렇게 걸러내야 되는데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 결과 제가 하나 드릴게요. 중요한 게, 이 실험 결과 중요한 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GMO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제초제 치니까 문제다. 근데 이 연구에서는요, GMO만 먹었을 때도 문제가 생겼어요. 그 얘기 뭐예요? 새로운 유전자가 들어가서 아주 다른 이물질의 단백질을 만들어내게 되면은 결국 뭐냐? 그것도 암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결과들이죠. 중요한 결과입니다. 이 연구 결과를 여기서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시겠죠? 왜 실험 동물들이 모두 거부하는지? 실험 동물은 또 이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신 것처럼 쥐들도 이렇게 아픈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실험 동물도 모두 거부하는 지혜 장르들입니다. 그렇죠? 알고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드시겠어요? 아니요. 안 드시겠다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왜 GMO 기술인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국 화공그룹이라고 최근에 중국 회사죠. 신젠타를 52조에 인수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52조. 중국이요. 왜 이 신젠타 세계 3위 종자회사에다가 세계 1위 농화학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면은 이 종자 전쟁 시대에 중국이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중국은 자금률이 80%, 우리보다 우리는 자금률이요. 식량 자금률이 27%도 안 돼요. 80%지만은 인구가 많다 보니까 굶을 사람이 많은 거죠.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렇게 나서가지고 신젠타를 인수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 미래는 식량 전쟁은 곧 종자 전쟁이다. 그래서 종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신젠타를 인수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와서 뭐 CJ하고 심지어는 삼성도 지금 뭐 이렇게 종자회사 관여한다 그러는데 소문에 의하면은 몬산토라는 신젠타하고 손을 잡는 얘기 있어요. 그러면 GMO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걱정이 되는 일 중 하나죠. 지금 와서. 자, 그래서 몬산토가 이 모든 걸 점령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뭐냐면 특허권 전쟁입니다. 특허권. 그러니까 종자 특허 때문에 이 몬산토가 최근에 몬산토가요. 유기농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유기농 종자 회사들. 자, 여러분 유기농 종자 회사를 인수했으면 유기농 종자도 팔 거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유기농 종자 회사가 그 회사한테 뭐래요? 유기농 종자 다 없애. GMO 심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GM 팔아. 결국 유기농이 이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날이 바로 몬산토가 원하는 그런 세상이죠. 그럼 종자도 없어지죠. GMO 본인들 것만 이렇게 되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몬산토가 지배하는 국제 정치에 우리도 함께하고 있는가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몬산토 정부 소비자 이렇게 같이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 끌려가듯이 어디 복날 어디 개 끌려가듯이 끌려가고 있어요. 진짜요. 진짜. 자, 보세요. 그런데 뭐요? 이 몬산토는요 베트남에 살포한 이 그 고엽제로 안전하다 그랬습니다. 엄청 피해를 주는 회사였죠. DDT is good for me 이렇게 얘기합니다. DDT 좋다. 그 당시 이렇게 한 DDT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오바마하고 몬산토 부회장을 했던 이분을 FDA 상임 고문합니다. 오바마 정부, 부시 정부 전부 다 뭐냐면 생명공학 산업을 촉진시키면서 이 결국 뭐냐면은 몬산토 있던 사람을 다 FDA의 소위 식약청의 고문으로 앉힙니다. 정책을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연구비나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하게 되죠. 그런데 이 푸틴은 선언했죠. 러시아에 만약에 GM 공물을 수입하는 사람은 사형에 처하겠다고. 멋있지 않습니까? 이 멋인 같아요. 저 정도 돼야지. 자, 그 정도로 이게 뭐냐면 이게 전쟁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전쟁입니다. 미국이 이게 식량 전쟁, 무기업 안 싸우니까 소련이 러시아가 이제는 대항하는 나는 유기농 가겠다 이거거든요. 지금. 자, 그래서 유기농을 죽여야 농약, GMO를 팔아먹는다. 농약 같은 과학, GMO, GAP도 유기농이라는 이게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이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유기농을 죽여라고 오히려 몬산토가 조장하고 있다는 거죠. 죽여야만 본인이 살 수 있으니까. 자, 내가 먹는 식품에 GMO 성분이 들어갔는지 알 수 조사하는 우리나라. 이 현실입니다. 두 번째, 정부가 전국에서 유전자 조작별을 생산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막아야 됩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먹는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는 안 먹으면 돼요. 그죠? 만약에 한번 심겨지면요, 아까 보셨죠? 생태계가 완전히 다 오염돼 버리면요, 우리나라 얼마나 작습니까? 이 조그만 대한민국. 완전히 그냥 GMO로 덮여버리고 나면 우리는 아까 개끌 가듯이 주는 거 먹어야 되고 그냥 뭐 주는 종자 심어야 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 농진청에 뭐가 있는 녹색혁명 성취탑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박정희 대통령이 1970년에 써준 건데 뭐냐면 왜 그랬어요? 옛날 모리고기 때 그거랑 벼품종 기억나는 거 아세요? 통일벼. 그렇죠. 이 통일벼는 뭐야? 유전공학이 아니라 교작 방법으로 만든 게 통일벼. 이 통일벼 가지고 우리가 배고픔을 달했지 않습니까요? 그러면 진흥책 지금 나서가고 GMO를 개발하고 있으면은 이 탑도 없애야죠. 그죠? 자, 그 다음에 5만 개의 씨앗을 저장할 수 있는 국민농업유전자원센터가 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면 뭡니까? GMO 하게 되면 저는 다 소용없습니다. 그죠? 세계적인 이런 종자은행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자은행도 있고. 제가 감자는 사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감자 많이 드시고요. 자,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자, 고민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미 2010년에 GMO 식물 전국 25곳 유출, 생태계 교란 비상 이렇게 나왔습니다. 2010년에 보시면은 GMO 자생 분포도 14년까지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 이렇게 이게 수십 군데가 지금 이미 벌써 GMO가 이거 빨리 뽑아야 됩니다. 찾아갖고 뽑아야 됩니다. 일본에서 지금 운동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 농정진흥청에서 GM 작물을 승인 재배 시작한 곳이 이렇게 많습니다. 아, 위험하죠. 보세요. 요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늘어가고 있어요. 아니, 대학에서, 저도 대학 있지만 농장이 얼마나 허술합니까? 옆에 바로 그냥 다른 농장들이 있고, 번지죠. 꽃가루 4km 날아가는데, 4km면 당자고기 10m, 20m 차이도 안 나는데, 이 큰일 납니다. 그죠? 그래서 주변에 만약에 이런 농장이 있다 그러면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막지 않으면 대한민국도 영원한 GMO 생산국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멈춰요. GMO 들어가고요. 자, 감자에 미친 남자가 지금 GMO에 돌아왔습니다. 저를 GMO에 확 돌게 한 사람과 책이 있는데 바로 다음 연사 오로지 선생님이시고요. 오로지 선생님 보시면요. 스티브 잡스와 너무 비슷하죠? 스티브 잡스 한마디에 제가 좋아합니다. We are here to put a dent in the universe. 우리는 이 지구상에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왔다. 저도 GMO 지금 여러분한테 강연하는 이유도 아마 흔적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영화 하나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GMO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 보시면요. 이 영화의 이 시나리오 작가면서 감독이 사람들 만나면서 GMO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GMO 농장 가서 이 제추제를 맡아봅니다. 막 냄새나는 제추제. 그리고 이 아들 둘과 같이 여행을 합니다. 여행하면서 아들과 같이 GMO 농장도 가보고, 그리고 이 도미노 피자 가서 GMO인지 확인도 합니다. 그리고 또 몬산토 전화 걸어가고 당신들이 생산하는 GMO가 안전한가 물어봅니다. 그래서 답을 안 하니까 직접 찾아갑니다. 찾아갔다가 개 끌려가듯이 나오듯이 끌려 나옵니다. 이건 영화입니다 이게. 그리고 아들과 둘이 가서 저기 그 인공호수 가고 낚시를 합니다. 그러면 생각합니다. 이거도 GMO 아닌가? GMO 먹였겠지? 그러면서 고민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유기농 매장 가서 물어봅니다. 아가씨한테 이 원료들이 유기농인가 물어봅니다. 답을 못한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런 여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유기농, all natural, 모두 천연이라고 하는 아이스크림인데 라벨링을 봤더니만 유기농이 아니고 GMO가 있습니다. 그런 현실이고요. 그래서 IT를 가서 조사했더니 IT는 몬산토가 식량 구조 차원에서 GM 식품을 줬는데 다 거절한 나라입니다. 유일하게. 그 정도로 이런 못 사는 나라들도 자기의 어떤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걸 볼 수 있고요. 이 영화에서 마지막입니다. 자, 그래서 아들이 이 제레미가 아들한테 직접 씨앗을 키우고 가꾸며 기업에 대해 고찰합니다. 이 영화는 애들과 같이 이 종자를 키우면서 자라는 걸 이걸 계속 보면서 농장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그 말이 재밌습니다. 여러분 한번 속을 따라주세요. 만일 어느 날, 이걸 아버지가 아들한테 얘기해요. 만일 어느 날 큰 종자 기업이 와서 여기 있는 씨앗, 우리가 지금 심고 있는 이 씨앗 소유권을 가져가서 우리에게 더 이상 이 씨앗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어떡하지? 아들한테 물어봅니다. 뭐다 대답하겠어요? 아들 잘 모르죠? 이 얘기는 뭐냐면요. 아주 사소하게 넘길 수 있는 말이지만 현재 세계 곳곳에서 종자 기업들의 종자 주권으로 많은 농부들은 빈곤에 빠뜨린 큰 문제임을 시사해주는 장면이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세레미는 가족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아직 GMO를 모두 거부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왜냐면요. 다녀보니까 우리 먹는 것 중에 GMO 아닌 게 없어요. 미국은 그거 하죠. 자, 그러면서 GMO 성분이 들어가 있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을 먹는다고 바로 죽지는 않잖아.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영화로 이제 끝나고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 묻습니다. 이렇게 많은 작물이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종자와 음식을 계속 먹을 수 있을까요? 있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